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에게 묻는다. 태블릿 PC는 최소한의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리고 총선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정치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영선의 50세 검사 출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전 검찰총장 그리고 현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경우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것은 뭐냐면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서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저는 내란범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란범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원 씨 관계입니다. 최소원 씨와 관계에서 태블릿 PC를 법원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최소원 씨 거라면. 근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법원이 장시호 보관 태블릿 PC도 최소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 이거를 돌려줬을 때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증거로 조작했다는 혐의가 나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형법 124조에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겁니다. 판례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판례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124조 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해당된다. 그래서 어떤 형벌이 있다? 형법 124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태블릿 PC를 돌려줬을 때, 최소원이한테 돌려줬을 때 그것이 조작되다. 그래서 조작해서 사람을 불법으로 감금했다라고 하면 7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돌려주는 거예요. 못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왜 이렇게 태블릿 PC를 조작했는데 왜 조작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탄핵 결정문.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입니다.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자,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해보니까 이거 죄 없어. 박근혜 대통령 이거 죄 없고 이거 죄 없고 이거 죄 없고 다 죄 없는데 오직 최소원과 관련된 부분만 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죄가 없다는 부분부터 밝혀봅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지대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따져봤더니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과 진 과장이 최성원이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아다. 주의 없다. 인사에 관계된 거 박근혜 주의 없다. 두 번째,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 의무 위반의 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 의미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세월호 의무 방기했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다. 헌법재판소 얘기입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국회죠.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다 죄 없다. 탄핵 사유가 안 돼. 그런데 최소원과 관련된 부분만 탄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이런 거 다 죄 안 돼. 하지만 최소원하고 얽혀 있는 부분만 돼요. 그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원에 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청구인은 국회는 최소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피청구인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다. 이거 인정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의 청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게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천만의 말씀,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수전에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천만의 말씀,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청탁한 일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임직원 임명,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 천만의 말씀, 난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나는 최소원이하고 같이 두 재단에 관여한 일이 없다. 탄핵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했지만 천만의 말씀, 나는 관여한 일 없다. 최소원의 요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을 통해 KT의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했다. 그리고 68억 원의 광고를 수주하게 했다. 천만의 말씀. 박근혜 대통령,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는. 또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9억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9억 원의 광고를 받아냈다. 천만의 말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나머지는 다 세월호고 이런 거 다 죄가 없어. 하지만 최소원에 관계되는 부분만 죄가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천만의 말씀, 나는 최소원과 함께 어디에 압력을 넣거나 누구 청탁을 한 일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청구인이 대통령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 세월호 이런 거 다 탄핵 사유가 안 돼. 오직 최소원 부분만 탄핵 사유가 돼. 최소원하고 공모해서 어디 업체에다가 청탁해라, 취직시켜라, 광고 줘라,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에다가 이 현대자동차에다가 무슨 광고를 줘라, 해라 하는 얘기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깜짝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하냐면 그런 증거들은 국회에서는 넘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런 증거를 준 게 아니다. 누가 줬냐? 특검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특검. 한동훈이 줬다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지금 최소원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압력 넣었다 하는 자료를 누가 줬냐? 한동훈이 줬다는. 국회에서는 준 일 없다. 한동훈이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뭐냐? 증거. 그 증거를 댔을 거 아니에요. 증거. 그냥 주진 않았을까?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증거는 어디냐? 태블릿 PC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태블릿 PC가 두 개예요. JTBC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는 보니까 증거는 보니까 뭐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급하니까 또 다른 태블릿 PC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게 장시호 태블릿 PC입니다. 보여드립니다. (1월 10일) 2시 36분에 특검 사무실입니다. 이게 장시호 PC. 그러니까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에는 그런 증거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엮어낼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PC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시호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특검 브리핑입니다. 이규철 검사특별부가 이것이 실물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막 시작된 특검의 브리핑입니다. 대충 특검 사무실입니다. 조금 전 막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MT8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탭입니다. 기자가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앵커, 장시호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했던 최순실 씨가 썼다는 태블릿 PC죠. 예, 여기에 삼성지용과 관련된 이메일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바로 그 태블릿 PC 실물을 지금 특검팀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손석희가 JTBC에서 제출한 그 태블릿 PC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원이가 뭐 짝짝꿍이다 누가 압력 넣었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했어. 한동훈의 입장에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이를 경제공동체로 묶어야 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온 게 그 증거로 제출한 게 이 장시호 태블릿 PC입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탄핵재판소에다 낸 겁니다. 탄핵재판소가 이것을 증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죠. 박근혜 대통령 천만의 말씀. 여기는 내용 사실이 아니야. 나는 어디 압력 넣는 일이 없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야? 난 그런 일 없어. 최성훈이 나 이 태블릿 PC 본 일도 없어. 그걸 돌려줘. 근데 못 돌려줘. 왜? 돌려주는데 못 돌려주죠. 왜? 이게 돌려줘서 이게 여기에 이것이 조작된 내용이 들어있다면 태블릿 PC 하나에다가 집어넣은 게 결정된다면 아까 보여드렸죠. 형법 124조 징역 7년이에요. 한동훈이는 징역 7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돌려줘. 왜? 이 안의 내용이 가짜이니까. 자, 왜 가짜인지를 밝혀드릴까요? 왜 가짜인지를 밝혀줘요?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규철 특검부가 기자들이 그거 태블릿 PC 모델 좀 보내줬는데 SMT8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탭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변희재가 역시 변희재입니다. 변희재가 금방 밝혀냈어요. 삼성에다 물어봤어. 저 모델이 언제 나온 거냐니까 이 모델은 최소원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짝짝꿍이 했다는 그 시점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뒤에 나와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였다는 것이죠. 시점이 맞질 않아. 그걸 밝혀낸 게 변희재입니다. 가짜예요. 이거는 이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왜 이 장시호 태블릿 PC가 필요했느냐? 아까 수십 번 말씀드렸듯이 손석희 JTBC PC는 그런 최소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엮어낼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어. 그래서 새로운 태블릿 PC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들켰어. 이 태블릿 PC는 그때 출시되지도 않았어.
박근혜와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어디 압력 넣었다고 하는 그 날짜에 아주 출시되지도 않은 모델이라는 거를 즉각 2시간 후인가 변희재가 밝혀냈어요. 가짜죠. 자, 그런데 그 가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펄쩍 뛰고 있어. 법원에서 태블릿 PC가 진짜라면 돌려주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이게 누가 했느냐? 한동훈이 한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은 징역 7년의 형을 받아 살아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내가 보여드릴게요. 형법 124조. 형법 124조 보여드릴게요.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입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자격미수범도 이에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변희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했어요. 야, 장시호 태블릿 PC가 돌려줘라. 해명하라.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어떻게 했냐. 변희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변희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변희재는 지금 보석 중이거든요. 제가 즉각 그 이튿날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판사 잘 들어. 판사 잘 들어. 여기 재판이라고 되어 있어. 따라서 판사야 이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불법 감금하면 7년, 판사 너도 7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 다음에 그 변희재를 다시 잡아가두라고 하는 그 청구를 한 검사, 이미 그는 미수범이야. 너는 미수유죄를 범했어. 한동훈이는 미수의 법을 범했어. 7년이야. 여러분,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아셨습니까? 왜 한동훈이가 최소원이를 끝까지 그렇게 7년씩 8년씩 감옥에 가두느냐? 최소원이 나오면 자기는 징역 가요. 그러니까 잡아 가두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이에요, 여러분. 자, 한동훈에 관한 조선일보의 제목을 또 보여드립니다. 자, 한동훈에 관한 그 제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한동훈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무슨 공이든 후회 없이 휘둘려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지금 1년 반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됐어요. 그런데 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까지 왔느냐? 여러분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찍어줬을 때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러 데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15 부정선거 수사로 데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거예요. 자, 거기에 구원 투수로 한동훈이가 나왔어요.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동훈이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국민이 윤석열을 찍어줬을 때 기대했던 바, 문재인 적폐 청산에 문재인 잡아가도 4.15 부정선거 수사해 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나물의 그 밥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 무당들은 하고 있지 않아요. 조중동을 비롯한 이 무당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 뭐 한동 50대 무슨 50대가 어떻고, 응? 젊음이 어떻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가 비겁한 게 더 추하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진짜 한동훈이 살아남으려면 윤석열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탄핵은 윤석열이 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추서물이 석방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잡아가두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과연 그런 길을 택할까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조중동이.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중도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동훈 관련은 여기서 줄이고요.